네, 이어서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이 뉴욕 증시 잘 갈 때 우리 시장 못 가는 이 회의적인 디커플링에 이제 뉴욕 증시가 주춤하고 우리 시장이 가는 이런 긍정적인 디커플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강한 상방 에너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었는데 그동안 시장이 부진했던 그것을 수급에 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ETF에 대한 뭐 자금 공격이라든지 흔들기 이런 ETF 전쟁 시각으로 전해주셨는데 좀 더 데이터를 통해서 체감적으로 좀 느껴지게 오늘 분석을 해주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수 인덱스가 언제 올라가느냐. 저는 상해 증시가 4천을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8만을 넘어서 10만이 이제 10만 진짜 가나. 이런 상황이 와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때 나올까 할 때 여러분들 ETF를 계속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 테니까 전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보면 딱 합치면 한 24%입니다. 요 24%인데 요거를 우리의 기초자산의 ETF의 가장 기초자산이 되는 코스피 200은 27% 정도 되죠. 그러면 옛날에 이게 3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축소된 상태에서 그래도 삼성전자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한번 그 시소의 그 균형을 맞춘다 생각하시고 삼성전자 하나가 이 8개 종목 합쳐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1% 올라가면 8개 종목 마이너스 1 돼도 똑같아요. 이 구조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SK 하이닉스를 하나 더 얹힙니다. 12개 종목. 그러면 아니 이거의 의미가 뭔데 할 때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시작할 때 이 바스켓, 상승 바스켓, 그러니까 전체 200개를 볼 수 없어요. 그럼 20개만 봐요. 20개 중에 플러스 쪽 집어넣고 상승 바스켓에 하락 바스켓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락 바스켓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가면 그날은 죽이는 날이구나. 그리고 여기 상승 바스켓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리면 아 오늘은 땡이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뭐 수많은 무슨 뭐 여러 가지의 뭐 변수들 뭐 이런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뭐 테이퍼링이니 금리니 그런 거를 단순하게 요 바스켓에 어떻게 그거를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나 보시고요. 또 하나 이게 4가지 세상이 나갈려요. 삼성전자, SK 둘 다 올라가는 장 있고 둘 다 빠지는 장 있고 그럼 둘 다 올릴 때는 에너지가 크겠죠. 둘 다 빠질 때는 하락 에너지 크겠죠.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IT에서도 삼성전자 올리는데 SK하이닉스 때려요.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4가지 세상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7만 7천 원을 돌파하나 500원이 한진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500원이 한진폭이면 선물로 한 3포인트 정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럼 종합주가지수로는 계산하면 정확하냐 이 30포인트가 좌우예요. 그래서 7만 7천 넘어서 이 7만 8천 원 돌파할 때 이 장이 여러분들 체감지수 네. 야 이게 상승 에너지가 생각보다 그러면 여기에는 끌개가 있어야죠. 저는 여기서 어떤 끌개를 보냐면은 이재용 부회장 미국 투자 뭐 또 미국 출장 이런 끌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IT에서 선순환은 폴더폰 갖고 하거든요. 네. 폴더폰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7만 8천 원을 몸통으로 뚫고 올라가야 제대로 시장의 상승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짚어주셨었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런 에너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종목의 움직임이 활발하니 최근에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강할 때 때리십시오. 그러니까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세요? 왜 그러냐면 폴더폰은 잘 팔려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전체 매출은 줄어요. 그럼 어디다가 방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폴더폰이 전체 우리가 폴더폰은 한 부분이에요. 갤럭시가 잘 팔려야죠. 그런 부분도 체크. 또 D램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투자하는 파운더리 시스템 반도체의 미래 성장성 꿈을 줘야 돼요. 네. 그런 걸 더 봐야지 폴더폰에 방점 주다 보면 또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폴더폰에서 잘 팔린 거는 그동안 그걸 쌀 때 사신 분들의 영역이고 지금 이거 한번 보시죠. 이 네. 폴더폰 수는 세경 하이테크. 삼성 너무 잘 갔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이거 왜 2만 원, 2만 2천 원 안 사셨어요? 이렇게 이 늪에 빠졌을 때 쌀 때 사셔야죠. 그럼 이건 지금 각도가 이거는 제가 얘기하면 이걸 카지노 각도라고 합니다. 너무 급해요. 그러면 이거는 33,000원 깨면 안 돼요. 그리고
갈 때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아까 방점이 저라면 이거 팔아갖고 DBI텍으로 바꾸겠습니다. DBI텍은 최근에 또 상대적으로 주춤하죠. 예, SNS텍. 왜냐하면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시스템 반도체 뭐 투자 이 모멘텀에 이게 또 이제 간다 할 때 그게 급등하면 그때 또 팔겠습니다. 이게 순환 에너지지 전체를 끌고 가는 에너지는 아까 삼성전자가 78,000원 저항의 지지가 되고 그다음에 ETF 매수가 딱 들면 그러면 EWY ETF나 EM ETF에 롱이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는 흔들기 작업을. 그러니까 KH바텍도 보세요. 17,000원, 2만 원짜리가 지금 3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순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신 상대적으로 DBI텍 주춤거리고 SNS텍 저는 한번 이제 생각하기 때 팔아서 SNS텍 가겠습니다. 요게 또 45,000원 넘어가서 또 무슨 호재 때 막 보고 뉴스에 사지 말고 지금 사갖고 그런 뉴스 나올 때 한번 팔아 보시죠. 요런 전략으로 한번 미리미리 생각하고 지금 장은 따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로울 때 사서 호재 나올 때 때린다. 이 전략이 지금은 제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삼성의 미국 투자가 주요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 그에 앞서서도 또 지금 주춤했던 종목의 순환을 기다리면서 먼저 길목 지키기 하는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종목의 순환 장세라든지 롱숏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런 포지션에 따른 우리 전략,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해야 돼요. 그게 어렵죠. 그걸 이제 끌어주시면 좋죠. 예. 그러니까 저는 9월 말 어저께 뉴스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대주 자격을 받았다. 저는 그게 하나 신호예요. 대주 자격을 일단 인정받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요새 뉴스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뭔가 갈 것 같은 그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주는 이렇게 신호는 주나. 예.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언제쯤 법정 이걸 하면서 갈 수 있을까? 저는 9월 말에 10월 초. 그래서 10월로 계속 말씀을 주신 거군요. 예. 왜냐하면은 그때가 유엔 총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그 바이든 정부가 또 정상회담도 하나. 그렇다면 또 정상회담 되면 또 우리 그룹 총수 한 5분을 다 같이 투자 유치단으로 가 이런 소설을 쓰는 거죠. 시나리오. 네. 그게 맞았을 때 지금 상계 아주 또 폴드폰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두는 거예요. 상승 끌개가 나올 수 있는 걸 나열하는 거예요. 앞으로 현재보다는 1개월에서 연말까지 내가 생각하는 상승 끌개, 내가 생각하는 하락 마이너스 끌개, 거기에 이미 하락 끌개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급등해요. 때려. 그런데 지금 상승 끌개가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빠져. 그럼 사. 이렇게 단순한 이런 순차적 작업이 지금 전개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왜 이런 전략을 쓰냐면 지금 이게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네. 제가 제목을 오목볼록이라고 그랬어요. 오목볼록. 이게 뭐냐면 오목은 그러니까 어떤 ETF의 알고리즘이 죽이는 숏이고 볼록은 롱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EWI 1,000억 매도하는데 삼성전자 1,000억 매수합니다. 이렇게 합성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27%나 이게 삼성전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네이티브 1,000억 매수면 이게 더 세겠죠. 이런 걸 다 들여다. 심지어는 이거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합성할 때는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집니까? 삼성전자 매도, EW 매도, 코덱스 200 매도, 선물 매수. 이게 그려져야 돼요. 네. 그리고 가장 요새는 또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들어오나 봐요. 코덱스 200 매수하는데 3,000억 매수하는데 코덱스 200 TR 3,000억 매도. 이짓돼야지 이게 갖다 해서 수급 물 올리는 거예요. 이게 TR이라는 게 포트 구성 똑같습니다. 근데 상품 하나는 그대로 금액을 이게 거래 상담에만 형성되면 갖다리 가해서 이렇게 나오면 거래 대금이 5조 정도 늘어나요. 이런 작업도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게 비차익이 매도냐 매수냐. 이거는 합성되지 않고 순수하게 움직이는 거. 이게 주가를 레벨업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 기계 알고리즘. 네. 이 선이 하나가 알고리즘 전략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런 걸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2,000개가 오목볼록에서 머릿속에 이 다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어떤 걸, 그러니까 위 상단에 있는 게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숏으로 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때 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하단에 놓여 있는 ETF 이런 것들이 롱으로 바뀔 건가 이런 걸 추적하는 게 그러면 이게 노가다예요. 매일 그 ETF를 추적해서 그러니까요. 예 매일 복사를 해놓은 그러니까 복사해 놓고 그걸 매일 일주일 단위로 스프레드를 짜 보면 미세한 변화가 보여요. 그런 것들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지금 장은 대처하기가 힘들고 또 하나는
이런 그림이 또 나와요. 시간차 공격, 비율 격차 공격. 이게 ETF 롱숏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위에 있는 거 때리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럴까요? BBIG ETF를 전체를 사는데 1등 때리고 밑에 단 사면 이게 구성이 확 바뀌어 버려요. 네.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은 차별화돼요. 그러네요. 이런 행동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 되거든요. 아유 설마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7월 2일 날 네. 여러분들 보시면 카카오 이 BBIG K 뉴딜이라는 ETF가 지금 가장 핫한 ETF입니다. 2차 전지라. 여기에 이제 카카오가 1등이고 SK 이노베이션이 2등이고 5등이 넷마블이고 6등이 카카오 게임즈예요. 근데 7월 1일 날 SK 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 이슈. 그쵸. 네. 그래서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예요. 전략. SK 이노베이션을 빼갖고 대차 매매들을 빼버리고 시간 벌고 그 다음에 공매도를 때리든지 이 전략 하나 있고 네. 이걸 비중을 확 줄이면서 밑에 있는 걸 확 올려버려요. 이 전략. 이런 전략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롱숏을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네. 실제 보시면 요게 SK 요 내가 십자가 딱 한 게 이때가 그날입니다. 장대니까 이게 흘러내리죠. 포트 줄이고 뭐 대차 매매에서 공매도 친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이거를 중화시키려고 삼성 SDI를 땡겨버리는 거예요. 같은 거 내에서도. 안에서도, 네. 그러면서 카카오 게임 이때 제가 딱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땡기겠다. 그게 카카오 이게 확 올라간 거예요. 올라왔잖아요. 예. 이런 작업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월 한 20일, 한 20일 지날 때 순서 보세요. SK 이노베이션 싸 없어요. 그러네요. 카카오 게임즈가 저 6등에 있던 게 2등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5, 6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가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이 수급이, 이 비율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를 저는 매도라고 그럽니다. 왜 1등인데? ETF 사고 카카오를 계속 눌러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안 빠져요. 근데 위에서 가성비 없게 이렇게 이런 상황도 이걸 들여다보면 이러한 알고리즘 로직도 들여다봐야 우리가 시장을 응용할 수 있거나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은 초보자 장 아니에요. 일일이 근데 확인하고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ETF의 변화를 읽는다는 것이. 하셔야 돼요, 근데. 예, 하셔야 돼요. 지금 장하고 싸우시려면 같이 읽어주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요새 느낌은 카카오 게임즈는 숏입니다. 이제 숏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요. 그 다른 쪽에서 이제 끌어올려주겠네요. 지금 예측되는 게 그러니까 ETF를 새로 만드는 게 탄소 ETF 만드나 봐요. 그러면 이제 탄소 ETF 들어오면 거기 돈 들어오면 거기에 탄소 ETF 관련된 이게 수소와 탄소가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약간 신재생 쪽 에너지를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보면 이건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EM ETF나 EWI ETF나 그 다음에 신재생 지금 중국의 공유 이 공동 부유론이 뭔가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넓혔다 좁혀다 보니까 저는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결론을 냈냐? 저는 우리나라장 미국 쳐다보지 말고 중국장도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국가 주도형 상승장? 국가가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들여다보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변동성 크고 뭐 공동 부유의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판단은 우리나라 85년에서 88년 냄새가 딱 나요. 그때 제가 증권사 신입사원 조사부에 가서 딱 느끼는 게 우리나라 재무부가 500억, 300억짜리 증권사를 3천억 대형화시키면서 88 올림픽 때까지 어마무시하니까 그때 대우증권 기준으로 800원짜리가 5만 8천원까지 가고 증자를 해서 진짜 3천억 갔어요. 국가 주도형 장이 그때 한번 있었습니다. 네. 저는 시진핑이 10년 집권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형 상승장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이거는 하나의 시나리오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상해 증시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이 코덱스 건설 ETF를 보십시오. 건설 ETF. 네. 이 ETF에 여기도 이제 아이디어가 1등이 포스코 케미칼이고 이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이고 타이거는 미래에셋입니다. 근데 미래에셋 에너지가 더 커요.
이게 이게 롱숏에서는. 네. 그러면 여기 포스코케미칼, 현대건설, 삼성의 구성 성분이 요거 딱 있죠. 타이거는 약간 달라요. 약간 포스코 건설, 현대건설 같지만 여기는 GS건설, DLENC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포스코케미칼은 요새 숏 겁니다. 아까 똑같아요. 올려놓고 지금 누르고 네. 밑에서 현대건설, GS건설, DLENC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DLENC, 현대건설, GS건설 하시는 게 나아요. 포스코케미칼은 누른다. 네. 그리고 선수 교체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분이 현대산업개발 사겠어요. 순위가 위에 있는 거 사십시오. 돈이 딱 들어오면 이 순서대로 꽂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 그리고 제가 이게 시간이 언제까지죠? 좀 짧게 중국까지 그럼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그러면 네. 제가 중국의 왜 국가 주도형 사이클을 보냐면 지금 불안한데 이 항생 이게 여기 홍콩 H나 항생 아직도 늪에 좀 빠져 있어요 하락가. 근데 상해 증시 보세요. 요새 모양이 좀 다르죠. 좀 견조해요. 예, 저는 이게 너무 성급한 예측인지 모르겠지만 4천 넘어서 거의 5천까지 국가 주도형으로 만든다. 이게 북경 올림픽 때까지 가나 한번 보자. 그러려고 그러면 이거를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코덱스 차이나 H. 여기서 은행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시가상위 구성에 그 중국의 구성 보면 내가 이제 국가 주도형으로 전략을 하려고 그러면 1등부터 10등에서 뭐가 편입돼 있나? 은행, 피안보험, 건설, 요런 건설은행, 공상은행 요런 것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알리바바 보시고 그러면 네. 대충 느낌이 그래서 이게 중심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 전략을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신재생 또 새롭게 ETF 우리는 또 건설 SOC 이렇게 잡으시면 네. 뭔가 글로벌에서 수많이 판단이 안 되는 거를 여기서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ETF 내에서의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종목을 또 픽할 수 있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진짜 전략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저희는 잠시 숨 좀 돌리고 60초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